안녕하세요. 빌사부TV의 송원배 대표입니다. 서울의 집값과 대구의 집값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서울에는 국민평형 33평이 72억을 실거래가로 찍었고요. 서울에 매매되는 평균 가격이 14억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구는 어떻습니까? 주간 아파트 매매 시세가 85주째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인책을 달라고 정부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의 중과세 완화였죠.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1%에서 3%를 부과합니다만은 3주택은 8%, 또 4주택은 12%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별이 아니라 세대별이잖아요. 세대별이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취득세, 중과세 8%, 12%가 부담스러운 거고요. 여기다가 또 더해서 대출 규제도 있죠. 과거에는 담보물건으로 해서 LTV만 평가했다면 지금은 DSR로 해서 대출 총량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추가적인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 지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 경제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앞으로 지방의 긴축이라든지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지만 청년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될 텐데 그러면 기업을 이전하는 유인책을 내면 됩니다.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들한테 경제적인 유인책은 무엇일까요? 서울 수도권에는 본사를 두고 있다면 법인세를 5% 인상시키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5%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지방의 법인세가 10%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경제적인 유인책에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내려오게 되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은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적에는 좀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서울 수도권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층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은 취득세를 8%에서 12%까지 오히려 중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있는데요. 지금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는 전용 면적이 74평 이상이면서 12억 이상이면은 취득세가 11%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보면 80평에 살면서 15억을 취득해도 취득세 11%를 중과하는 반면에 74평 이하이면서 50억, 60억 해도 취득세는 일반 세율 3%만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비싼 주택이 많다는데 이 비싼 주택이 초양극화를 초래하듯이 평형과 금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한 20억 이상 된다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해서 취득세를 오히려 더 중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비싼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는 왜 선호하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를 사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억짜리가 50억 돼서 양도 차액이 20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하게 되면 80%를 기본 공제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5년 동안 보유했을 때 최대 30%만 공제가 됩니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적용되는 것을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과 같이 15년 보유했을 때 최대 30%로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관련인데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중과를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에는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일반 세율만 매깁니다. 그러면 지방의 저렴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훨씬 더 크고 서울에는 그냥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이 낮다면은 이거는 경제 원칙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부세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80%를 적용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60%까지 인하시켰습니다.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까지 다시 인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가의 주택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대출 규제를 매매되는 가액과 관계없이 대출 상한을 6억으로 정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집값을 안정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집값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주 물량이 앞으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에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서울의 집값이 저렇게 올라간다면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15억이었다면 앞으로는 2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서울의 가격적인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겠죠. 결국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대폭 늘려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한층 더 강화시켜서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서울과 지방의 균형이 있는 발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필사부 TV의 송은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